자, 이 세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이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완전히 놀라셨을 거예요. 이 정세균 경제부총리 하니까 여기에 댓글들이 그냥 팍팍팍 이제 올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정세균 경제부총리 임명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너희들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주방장을 바꿔야지 칼 바꾼다고 경제가 살아나? 무슨 얼어 죽을 경제부총리야. 그러려면 차라리 민노총이 그렇게 반대했던 김진표를 했으면 민노총이 반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시장주의자인 김진표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정세균에 대해서는 민노총이 반대 안 하잖아요. 왜? 정세균은요 절대로 누구 나쁜 말 안 해요. 민노총 정겨줘. 옳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래요. 그래 놓고는 또 무슨 정경련 같은 데서 옳은 말씀입니다 이래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오래오래 배지 달고 오래오래 잘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경제 쌍용에서 뭐 좀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경제부총리 이 내태를 붙여줘가지고 지금 내년 총선 치르겠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더구나 전주 출신, 호남 출신 또 해가지고 호남표 얻겠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김상조가 어저께 그 무지막지한 15억 현찰로 하면은 집 살 수 없다, 대출 안 해준다, 이런 무지막지한 정말 반시장적이고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 완전히 모가지를 비튼 그 안을 만든 게 김상조라는데, 김상조 같은 애 날리지 않고서 정말 얼굴 마담으로요 정세균이 경제부총리라고 그 다방에다가 경제다방이라고 차려준 듯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니요, 이기원님, 홍남기는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아침에 포탈에 막 올라오는 글들이에요. 똑같은 글들이 포탈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오늘 이제 잠이 일찍 깨갖고 이제 6시에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째, 정세균에 대해서는 아니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상권 분립해서 정말 대통령 못지않은 인물인데 국회의장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에,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국회가 모욕을 당하고 정말 국회를 우습게 알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입법부 유린입니다. 입법부의 참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대깨문과 달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장관하고 이장하는 나라가 멋있는 나라 아니야? 문재인의 경제 성과내기 시작했다. 없는 자의 눈물을 훔쳐주는 문재인 경제부총리, 없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경제총리, 국무총리, 말하자면은 제가 아까 경제부총리라고 말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이 국무총리라는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국무총리 정세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실드를 친 겁니다. 자, 이렇다면은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 그만큼 이 정세균이를 국무총리를 내세운 거에 대해서 찔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이른바 이 부대들, 댓글 부대들에게 총동원령이 내려진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댓글 부대에, 즉 국무총리 정세균 한 것까지도 총동원령을 내리면 여러분 어떤 걱정 드십니까? 내년 말하자면은 총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초토화를 시키고요. 드루킹 아니라 뭐 킹크랩, 뭐 랍스타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이제 댓글 부대를, 우리가 자발적인 댓글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즉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논리를 이렇게 키우면서 막 댓글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논리에 맞는 댓글이면 좋아요 막 누르고, 정말 우리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은 댓글 부대로서 자발적인 본연초에서 나서지 않으면 얘네들의 이 융단 폭격, 얘네들의 그 무시무시한 투하, 이거를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앤디김님께서 안전빵빵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경제 총리, 경제 국무총리 말하자면 정세균, 이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 뭐 입법부 유린이라든가 또는 일종의 호남 쪽에 그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이다. 근데 이거보다도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이렇게 발호를 하는 것은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대깨문과 달좀들이 이 난리를 치를까요? 여러분 한번 Can you gues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시드라님께서 정세균은 문재인을 위한 총알바지다. 네, 맞습니다. 오욕을 뒤집어 쓰고, 왜 우리가 전에 왜 뭐 해를 품은 달인가 뭐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 액바지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액바지다 하는데 정세균이가 이렇게 뭐 액바지 할 사람도 아니고요. 두고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2인 삼각으로 이제 지옥불로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레시드란 님께서 딸기파파님, 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앞서 어느 분 말씀처럼 차차기 총리는 문희상이겠습니다. 국무총리한테서 다 꼬다가 가니까요. 네. 자, 루키루님께서 월급 주고 정말 노동까지 아휴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대깨문과 달좀들이 이렇게 총 출동했나?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울산시장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아니, 울산시장 부정선거하고 이게 왜 관계가 있어? 그만큼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는 건 지금의 정권에게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부풀어 가지 않도록 말하자면은, 즉 울산시장 선거에서 막 탄핵 얘기 나오고 이건 있을 수 없다 막 이렇게 나오면요, 이른바 민주당에서의 비문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나 공천 안 질구잖아. 그러면 좋아. 문재인 이제 뭐 탈당도 해야 되고, 문재인 진짜 이 탄핵도 시켜야 되고, 이러면서 이 탄핵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머나멀미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문 쪽에 말하자면 뭐 전병헌이라든가 뭐 이세트라 다 지난번에 다 떨어졌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정세균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떨어졌고 다 비문들이에요. 그래서 정세균을 통해 갖고 이른바 비문들, 당내 비문들에게 일종의 나 건드리지 마. 문재인 건드리지 마. 그리고 문재인이 어느 정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통해 갖고 다음 공천에서 너희들 좀 봐줄 거야. 이런 신호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제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간판은 얼굴 마담의, 즉 경제 다방의 얼굴 마담은 정세균이지만 그 다방에서는요, 그 어떤 일을 하느냐, 즉 너희들 비문들 여기서 뭐 커피에다가 계란 하나 띄워가지고 모닝 커피 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방에 그냥 커피 마시러 왔는데 비문? 정세균계? 그럼 거기다가 모닝 한 개 얹어줄게. 옛날에 왜 우리가 다방 뭐 그런 이제 왜 복고풍 드라마에 보면은 이 다방 마담이 새빨간 립스틱 칠하고 그 최백호의 그 낭만을 위하여인가 이런 것처럼 하면서 탁 나와갖고 아유 모닝 드세요 이러면서 계란 노른자 딱딱 그 저기 커피에다가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드셔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KBS 기자였을 때 이제 지방에 출장 가고 그러면요, 지방 다방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먹었어요. 은근히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침 혹시 커피 안 드셨으면은요,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 하나 떨궈 갖고 드셔보세요. 은근히 맛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우선 경제 다방을 차리고 거기에다가 다방 마담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 정세균을 경제 총리라는 걸로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그래 비문들 마사지 좀 해줘. 이거 굉장히 이 울산시장 선거라는 건 이건 탄핵 요건에 부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그냥 불만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 벼랑 끝에 공천받지 못한 쥐들이 문재인 물지 않게 해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복잡한 당내의 이 상황 때문에 문재인이 정세균이를 뭐 상고초력 뭐 이렇게 하면서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총선용이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쇼윈도 총리란 얘기입니다. 자, 케이트님께서, 추악도 없는 노른자 동동커피. 오, 하시는군요, 케이트님. 네. 정세균, 차기 대권 노리고 있습니다. YJK님. 맞습니다. 이 문재인 탄핵되면은요, 정세균은요, 선거 없이 자동빵으로 대통령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뭐 그렇게라도 봐주면서 문재인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후리버드님, 네. 그 다음에 이재호님께서 정세균이 대통령 권한대행 되겠습니다. 네. 자, 의전서열 1위. 총병기 일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트리님께서도 희대의 사기꾼 이 말씀해 주셨고요. 레스드라님, 쌍화차도 있죠. 쌍화차에 노른자 없으면은 그건 정말 팥수 없는 찐빵입니다. 네. 자, 스위트리님, 정세균이 권한대행 놀인데요. 자, 정세균의 노른자는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놀이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세균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세균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국회에서 8년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이 보는 거와는 달리 민주당 쪽의 의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이렇게 내세우질 않아서 그렇지,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운동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안사라든가 기무사에서 2대에서는 제가 제1호로 요주 인물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경향신문에서 한 1년 전인가 그 문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기자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안 봐도 비디오인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왜 운동권 얘기를 제가 입으로도 안 했냐? 지금 저 임종석이니 그 들어온 애들하고 제가 엮이기 싫어가지고 저는 운동권 얘기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왜? 저는 가짜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운동권 주변에 있는 애들은 또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어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는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자, 정세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정세균은요, 쌍용에서 16년 동안 일했고요. 산자부 장관, 당대표, 뭐 국회의장, 일견 화려하지만 정세균의 그 별명은 미스터 스마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스터 스마일이면은 너무너무 말하자면은 뭐 사람이 온화하고 좋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즉 일본에서는요, 일본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치욕적인 말이 뭐냐면 3S라는 말이에요. 3S. 일본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고 막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이니까 이 미국 사람만 만나면 이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웃는다는 거예요. 스마일. 그리고 S, silent. 침묵을 지키고 마지막 S, 슬립. 잔다는 거예요. 이 3S의 미스터 스마일이 바로 정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은요,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고. 그 말도 옳네요. 저 말도 옳네요. 옳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러면은 정의원 의견은 뭔데? 그러니까, 뭐 나야, 스마일. 이러고 나서 조금 회의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으면 입 딱 작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자요. 자기 지역구에서 아침마다 급식 배식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3S예요. 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굴종하는 3S의 일본인하고 굉장히 겹쳐지는 인물이 정세균 국무총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박종근 님도 계속해서 이제 박근혜 초대 통일 대통령 이렇게 올리고 계시네요. 자, 돼지가 있다 본가님. 오늘 웅이와 오기 수다 떠는 날이었는데요. 이 아무래도 검찰 문제도 있고 그래서 12월이 웅이 님이 굉장히 바쁜가 봐요. 그래서 12월은 좀 자기가 쉬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리버드님, 또 걸동신님, 그 안목이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8년 동안 국회에서 밥을 먹어서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들한테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또 치사한 사람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국회의장은요, 국회의원의 진짜 모든 국회의원의 꿈입니다. 여러분도 회사 들어가시면 사장 되는 게 꿈인 거하고 똑같이 내가 국회의장 해봤으면, 그 다음에 의회 주지자로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국회의장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역대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끝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를 내놓고 여기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고 거기에 나를
디딤돌로 삼아라 이러는데 이 사람 자기 지역구 내놓은 사람 아니에요. 계속 종로에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경로당 가갖고 자기보다도 더 나이 많은 분들한테 어르신님 할아버지 나이 드시니까 힘드시죠 이러고요. 또 어린이 유치원에 가갖고 앞치마 두르고 어린이들이랑 산토끼토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그 배식하는 데 가서 앞치마 두르고 급식하고 바닥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끝까지 권력력, 끝까지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는 아주 이제 치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민들과 그러고 같이 한다고 맨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역을 훑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그 당시 후보가 완전히 10%로 그냥 넘어진 거죠. 왜? 오세훈은 이제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또 당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선거구 저 선거구에 후원 연설을 하러 갔는데요. 그 사이에 오세훈은 우리 종로는 돌보지도 않는다 하면서 그냥 바닥을 쓸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요 광진에서 바닥을 아주 쓸고 다닌대요. 다음에 꼭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민 찾고 뭐 가난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화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에피소드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었을 때요. 이분이 관용 차량에다가요. 스티커를 하나 달고 다녔어요. 그 스티커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실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의 BIP 자스민 클럽 스티커였어요. 국회의장 관용차에 딱 현대백화점 BIP 자스민 클럽 이 딱지가 붙어있던 거예요. 스티커가.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용차에 일개 백화점에 그것도 BIP에 딱지가 붙어있느냐? 이거는 뭘 뜻하냐? 사모님이 관용차를 꽤 이용하셨다는 얘기겠죠. 사모님이 자스민 클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스민 클럽은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이 자스민 클럽인 친구 있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딱 현대백화점에다가 차를 대면요. 그 대리주차 발렛 해줍니다. 공짜로. 그 다음에 또 이 물건을 사더라도요. 뭐 5%인가 10% 이렇게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스민 클럽은요. 한 해에 3,500만 원의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5% 깎아주니까 4천만 원은 백화점에서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4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400만 원은 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얼마나 간이 부으면은 간이 정말 뭐면은 자기 남편 그것도 그냥 일개 국회의원 차도 아니고요. 국회의장 차에다가 그 자스민 클럽에 딱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부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부가요. 1년에 4천만 원 어치를 정말 5% 깎아주고 이런 거 빼면 4천만 원 어치를 현대백화점에서 긁었다는데 다른 백화점에서는 안 긁었겠습니까? 얼마나 호화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입으로만 서민, 실제로는 럭자리. 문재인도 입으로만 서민, 앉아있는 의자가 뭐 1,000만 원짜리, 쓰고 있는 안경이 150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정경심이야 뭐 그 똑같은 안경을 썼다 하더라도 그냥 교수니까 그렇다 치지만 문재인은 서민 찾으면서 오죽했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요. 정지수님께서 와이프 전용이다. 그럼 국회의장 차를 와이프가 전용으로 타고 다녔나? 하여튼 자주 탔다는 거죠. 네.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여러분 킴 카다시안이라는 막 몸매가 이렇게 호리병 몸매고 도대체 뭐 이 가수도 아니고 배우도 아닌데 그냥 유명해갖고 돈 잔뜩 버는 이 셀럽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킴 카다시안 알 거예요. 맨날 뭐 벗고 나오고 허리는 요만한데 정말 이래요. 근데 이 여자가요. 이 어느 날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 토크쇼의 MC가 물었어요. 킴, 너는 왜 이 문신이 하나도 없니? 왜냐면 안젤리나 졸리니 뭐 많은 그 연예인들이 막 한예슬도 그렇고 문신 막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은 내 몸에 새기는 역사다. 이래가지고 뭐 옛날 애인 이름도 사귀고 전 남편 이름도 여기다 새기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킴 카다시안은 몸에 문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MC가 킴, 너는 왜 문신 하나도 안 새겨? 이랬더니 뭐라고 했냐? 카다시안이 이랬어요. 벤틀리에 스티커 붙이는 거 봤냐? 이랬어요.
벤틀리가 차 중에서 되게 고급차래요. 그러니까 내 몸은 그렇게 고급스러운데 이 최고의 내 몸인데 거기다가 내가 왜 문신 새겨? 벤틀리 뭐 최고급 벤츠죠? 그게 마이바흐인가? 거기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봤냐 이거예요. 자, 국회의장 차에 현대백화점 BBIP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 차를 싸구려로 둔갑시킨 게 그 사모님이고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정세균입니다. 이거 뭐 세균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기생충이지 뭐가 기생충이겠어요. 국민이 사준 의전 차량 국회의장 차에다가 BIP 백화점 딱지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싸구려인 거죠. 기생충인 거죠. 자, 기생충이 정말 바로 하는 나라, 기생충이 장악한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입니다. 조국도 기생충, 문재인도 기생충, 정세균도 기생충, 다 기생충입니다. 송철회도 기생충이죠. 문재인한테 기생한 기생충. 송병기는 송철회한테 기생한 기생충. 황운하는 또 말하자면은 이 검경 수사권 독립에 기생하는 기생충. 기생충의 대한민국 언제까지 여러분 두고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저들을 단죄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열심히 11시에 모아가지고요. 논리 막 배양하면서 우리 댓글 달고 댓글 만들고 이래갖고 쟤네들의 택도 없는 싸구려 댓글, 기생충 댓글, 벤틀리의 스티커 같은 댓글, 국회의장 차량에 백화점 BBIP 스티커 붙이는 것 같은 댓글 우리 싹 몰아냅시다.